Meet Tom. Tom needs coffee after a late night of dancing. But this morning he discovered that his coffee machine is broken. Tom loads his computer to begin searching for a new coffee machine. He decides to start off with his favorite retailer, Retail.com. Oh, Retail.com is promoting a selection of gift ideas with Mix Magic for the festive season. Tom sees the retail media format and it looks enticing. Maybe he'll buy something else later. But for now, he's focused on his new coffee machine. Tom searches for a coffee machine on the retailer's site. Aha, now another retail media format is here, showcasing a brand's products. Best Coffee is engaging Tom, who wants to know more about this brand's product. The product page contains details so that he can compare this coffee machine to a selection of similar products. Coffee Max and Espresso are displaying some snazzy coffee machines via sponsored product ads, and this gives Tom something to think about. Hey, the Best Coffee machine looks great in pink. Tom's now running late for work, so he'll have to complete this purchase later. During his lunch break, he checks the news headlines to see what's going on in the world. While reading the news, a video pops into view on his mobile phone for the Best Coffee machine he added to his cart. Tom realizes that he forgot to actually buy his coffee machine earlier, and this video makes him want it even more. Tom clicks on the video and is redirected to his Retail.com app to finalize the purchase. A few days later, Tom returns to his favorite retailer, remembering that they had a great selection of Mix Magic gift ideas for the festive season. And look, it's a new and personalized homepage ad. Retail media is advertising that uses retailers' first-party data. It provides retailers and advertisers with a unique opportunity to offer personalized messaging to their shoppers. 어릴 때 다들 레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쉬운 레고들은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지만 이 어려운 레고들은 비용 투자와 시간 투자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수많은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화점, 애견샵 등 많은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건물 하나하나를 갖기 위해서 제가 쏟아부었던 투자 비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투자한 비용으로 이 건물 하나하나를 만들기까지 제가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레고 이야기냐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레고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영상에 나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리테일 미디어라고 하는 광고 상품은 이제 우리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리테일 미디어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발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리테일 미디어 중에서도 이 작은 레고의 한 피스와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폭삭 속았수다? 나는 솔로?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의 효율을 어떻게 더 증대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신나고 재밌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고민을 아주 조금이나마 해결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표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야기했던 똑같은 리테일 미디어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2029년까지 이 리테일 미디어는 73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국과 아마존까지 합치게 된다면 30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력한 광고 매체인 TV 광고를 이 리테일 미디어가 뛰어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리테일 미디어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리테일 미디어는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인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리테일 미디어는 우리에게 단어조차 너무 어색하고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리테일 미디어를 외쳤는데 아마도 이 리테일 미디어의 복잡성 때문에
인력과 비용이 투자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새로운 업무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때문에 쉽사리 시작하시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레고의 한 피스처럼 가볍고 쉽게 리테일 미디어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유통의 철학을 가지고 유통사의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야 하는 유통사인가요? 아니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미디어 회사로 진화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여러 솔루션들을 검토해보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중간에 위치해 있으신가요? 각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테일 미디어 시장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인 과정이자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무수히 많은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은 여러분들의 리테일 미디어가 빛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지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인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이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광고를 설계하고 광고를 운영해야 하는 장기적인 로드맵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막대한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협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이 표준화된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리테오는 업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듈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레고의 작은 한 피스로도 리테일 미디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품은 어떤 부품이신가요? 저는 오늘 이 작은 레고의 한 피스를 보다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크리테오의 엔지니어를 한번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테오의 박대경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긴장되어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오늘 저랑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분들한테 대경님 소개랑 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테오에서 테크니컬 솔루션 팀을 맡고 있는 박대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테크니컬 솔루션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크리테오 내부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 토픽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서 광고주의 니즈의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 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크리테오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대경님, 저는 크리테오의 리테일 미디어 상품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네. 좀 대경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크리테오의 리테일 미디어 상품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서서 사실 리테일 미디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좀 크리테오 관점에 있어서 얘기는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크리테오에서는 크게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사이트에서는 상품 추천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온사이트 비디오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프사이트에서는 광고주 센터가 있는 리테일러를 위한 MPO라는 상품이 있고요. 광고주 센터가 없어도 도입을 조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커머스 맥스 오프사이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그 상품 소개해 주실 때 이 네. 오프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네. 근데 이 오프사이트 중에서도 이 언급하신 MPO라고 하는 상품이 좀 궁금한데 네. 이 MPO라는 상품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네, MPO라는 상품은 이제 오프사이트 상품으로서 이제 크리테오와의 연동을 통해서 이제 리테일러의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이 조금 더 손쉽게 오픈 웹에 있는 인벤토리에 광고, 리타게팅 광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상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얼핏 듣다 보니까 이 네. 설명이 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리타게팅 광고랑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네네. 이 일반적인 리타게팅 광고와 MPO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리타게팅이랑 이제 MPO라는 상품이 얼핏 들어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크게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디언스고요. 그다음에 리타게팅이 되어서 랜딩이 되는 사이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MPO라는 상품은 기존의 리타게팅 상품은 자사몰을 이용해서 자사몰로 랜딩을 하는 상품이었다면은 이제 MPO라는 상품은 이제 리테일러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사몰이 아닌 리테일러로 랜딩하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상품인데요. 아, 그렇죠. 네, 그 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상품을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기술적으로 너무 좀 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거 네네. 아닐까라는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MPO라고 하는 상품은 그럼 좀 어떤 기술 연동이 필요할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크리테오를 통해서 많이 연동을 하시고 광고를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미 연동이 잘 되어 있다라면은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작업을 해주실 부분은 브랜드와 같은 구분자를 저희 상품에 전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해 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MPO라는 상품의 온보딩이 가능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뭐 리소스가 거의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혹시 브랜드별 캠페인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아, 네.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네. 사실 요 MPO라는 상품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상품 연동이 필요한 것도 첫 번째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연동, 운영을 위한 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제 API 연동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API 연동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을 위한 연동인데요. 리테일러에서 이제 온보딩 되어서 운영 중에 이제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들에게 브랜드들이 이제 캠페인을 운영을 하실 때 이 브랜드 캠페인의 CPC는 얼마고 그리고 캠페인의 버젯은 얼마다라는 이런 정보들을 크리테오에게 알려주는 통신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친절한 통신이네요. 네, 꼭 필요한 통신이죠.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MPO 연동까지 네. 했다라고 하고 연동을 한 이후에 그러면은 이 확정된 광고주들의 그렇죠. 배너는 좀 어떠한 형태로 좀 노출이 될까요? 이제 사실 배너 같은 경우는 이제 리타게팅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해보셨을 테니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리타게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다이나믹 디스플레이 배너로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궁금하실 게 그러면은 각각의 브랜드들이 어떻게 노출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배너에 여러 브랜드들이 섞여가지고 노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의 입장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노출이 되어서 그 유저가 관심도 없는 상품들이 다 노출이 되는 것보다 상품별로 학습이 되어서 그 브랜드에 상관없이 이 유저에게 가장 맞는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좀 봐주실 수 있겠네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MPO라고 하는 상품은 광고 사업을 위한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연동을 한 이후에는 광고비를 집행하는 리테일러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혹은 셀러들에 한해서 네. 이 배너 안에 노출이 된다 섞여서 네, 그렇죠. 그럼에도 이 하나의 배너에 노출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 유저에 맞는 개인화된 상품이 노출이 된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아, 네. 역시 정리 잘 해주시네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기술적인 것만 저희가 얘기를 또 하면은 좀 너무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서 봐서 빅커머스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MPO라는 상품에서도 빅커머스가 좀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저희 현식님. 그럼요, 물론입니다. MPO라고 하는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커머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네, 커머스 외의 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채용, 중고차 거래, 뭐 부동산, 여행업 등 다양한 버티컬에서 저희 MPO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 세션에서 발표하셨던 숨고나 잡코리아는 없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 그 말은 즉슨 커머스가 아닌 기업, 즉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가 모여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누구나 MPO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식님 입장에서는 또 팔아야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리테일러 분들에게 이거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라고 조금 고려를 하실 수 있게 조금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 몇 가지 포인트로서 정리해서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뭐 너무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다 하자면 사실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고요. 제가 그런가요?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리테일러의 트래픽 이 네.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이 매출에 대한 확장 또한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아까 배너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저의 개인화된 상품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고객의 만족도 제고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거는 누구나 사실 다 예측하셨던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MPO라고 하는 상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사업을 위한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고 사업을 기존에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MPO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부가적인 이 광고 매출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광고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좀 온사이트에서 유한한 지면을 이제 오픈 웹상으로 오프사이트로 확장해서 광고 매출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테일러들 중에서도 광고 센터가 있는 리테일러를 위한 상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광고 센터가 그러면 없는 분들은 이거 뭐야 사용 못 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식님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그럴 줄 알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광고주 센터가 없는 리테일러 분들의 경우는 이 크리테오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커머스 맥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크리테오의 리타게팅이 너무 이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커머스 그로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광고 사업을 위한 오프사이트 상품은 커머스 맥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커머스 맥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한번 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네, 너무 좋은데요. 내용도 너무 좋지만 음악도 마지막 세션에서 신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커머스 맥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렸는데 네네. 이 아까는 대경님께서 MPO를 활용한다면 API 연동에 대한 기술적 연동에 그렇죠. 대한 아주 네.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네. 그럼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커머스 맥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좀 다른 기술 연동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MPO라는 상품 자체는 리테일러의 광고 센터에 붙여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API 연동이 필요했다면은 이제 커머스 맥스 오프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PI 연동이 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치만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실 부분은 있기는 한데요.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태그라는 솔루션에다가 리테일러사에서 이미 가지고 계시는 방문자 아이디 정도만 좀 추가를 해주시면은 빠르게 온보딩해서 도입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정도는 뭐 리소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네. 그럼 만약에 이 광고주 센터가 있으신 분들이 네네. 저도 그럼 커머스 맥스 플랫폼 활용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뭐 이미 광고 센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네, 추가적인 수익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그런 레비뉴를 창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 현식님에게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담당자분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만 네.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는 이 크리테오의 리테일 미디어, MPO, 오프사이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네.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들,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뭐 저희 앞선 세션에서 그 저희 분석팀 재영님께서 사진을 찍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장표 하나 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식님이 조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크리테오는 리테일 미디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리테일 미디어 솔루션에는 총 두 가지 큰 상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사이트, 두 번째는 오프사이트 광고입니다. 저희는 오늘 오프사이트 광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오프사이트 광고에서도 광고주 센터가 있는 고객사 그리고 광고주 센터가 없는 고객사로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광고주 센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API 연동을 통한 MPO 상품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물론 저희가 제공드리는 크리테오의 커머스 맥스 플랫폼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고주 센터가 없는 리테일러의 경우에는 API 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리테오의 커머스 맥스 플랫폼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PI 연동을 통한 MPO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저희의 솔루션, 저희의 상품을 리테일러의 광고주 센터에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광고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광고주 센터가 없는 고객사라고 하신다면 사실 광고 사업을 기존에 해보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의 크리테오 커머스 맥스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더 간편하고 쉽게 광고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정리가 됐나요? 역시 정리왕이시네요. 너무 좋은데요. 고객의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셨나. 그리고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이야기로 하는 것보다는 크리테오의 엔지니어를 좀 모시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모셨는데 이렇게 또 긴장되는 이 와중에 이렇게 저랑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리테오 박대경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오늘 크리테오의 모든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일을 겪어왔건만 지나고 보니 찰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찰나의 순간 내 진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그 이유가 트래픽이었나요? 아니면 매출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나요? 혹은 광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광고 매출을 성장시키기 위한 고민이었나요? 아니면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 때문이었나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크리테오가 혹은 제가 직접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레고 피스 하나로 지금부터라도 이 리테일 미디어를 빠르게 시작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